그날 밤 한 통의 메시지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 단 네 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찢어 놓았는데요. 한혜라, 차정원, 주영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지, 누구를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문장은 모두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고요. 주영채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묶음으로 정리된 서류와 사진을 쏟아내며 외쳤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저는 가짜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주영채예요. 탁자 위에는 노랗게 처리된 출생증명서, 모서리가 다른 등본, 그리고 어린 시절 숲속에서 찍힌 사진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 옆에는 공난숙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쳐 있었고요. 한혜라는 무표정하게 그 자료를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굳어갔고 입술은 떨림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2000년 3월 15일생 모 공난숙, 부 주상철. 짧은 낭독이었는데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증거예요. 제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 말이 또렷하게 방 안을 가로질렀고요. 한혜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말대로라면 내가 주영채다.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차정원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영채의 분노 어린 눈빛과 차정원의 흔들리는 눈빛이 충돌했습니다. 한혜라는 두 사람을 마주 앉히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린다. 도망칠 수 없다. 차정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손을 꽉 쥐었는데요. 주영채가 이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넌 차정원이잖아. 사기꾼, 차기범의 딸. 그 말에 차정원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차갑게 반격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있었지? 버텨내기 힘들었나 봐. 주영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움켜쥔 채 차정원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차정원이 비명을 질렀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한혜라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닥쳐. 헤라의 손바닥이 주영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간 방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주영채, 차정원, 한혜라 모두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한혜라는 서랍에서 오르골을 꺼내 바닥면을 손끝으로 더듬었는데요. 희미한 각인이 곧 드러났습니다. 수아에게 엄마가. 한혜라가 낮게 읽었고 읽고 나서도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5살 아이의 손을 놓고 돌아섰던 여름날이 겹쳐져 있었는데요. 돌아오지 못한 약속과 마음속에서 수백 번 되뇌었을 미안함이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주영채는 그 문장을 듣자마자 입술을 깨물었고요. 차정원은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차정원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각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것을 흉내낸 건지 오늘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때 알림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노민구가 차정원에게 보낸 메시지였는데요. 12시간. 돈 없으면 폭로. 화면에 찍힌 타이머 숫자가 차정원의 손을 경련처럼 흔들었습니다. 한혜라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렇게까지 지키려는 게 뭐냐는 표정으로 차정원을 오래 바라봤고요. 차정원은 대답을 삼켰습니다. 대답 대신 눈빛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음속 계산은 잔혹하게 단순했습니다. 돈을 주면 모욕이고 주지 않으면 몰락이었습니다. 그 사이 공난숙이 들어왔습니다. 공난숙은 문턱에서 상황을 한번 훑었습니다. 한혜라, 차정원, 주영채, 그리고 탁자 위의 사진과 서류들. 공난숙은 주영채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없어. 그 말은 사랑하는 딸에게 건네는 말이 아니었고요. 관리와 통제의 언어였습니다. 주영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숨지 말아주세요. 공난숙은 어머니라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흘려보냈고요. 시선을 오르골로 옮겼습니다. 눈빛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아주 얇게 깔려 있었는데요.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의 날카로움이 바로 뒤따랐습니다. 주하늘이 들어와 문턱에 섰습니다.
주하늘은 손을 꽉 쥐어 떨림을 누르고 있었는데요. 말은 침착했습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검증으로 끝냅시다. 말이 길어질수록 같은 싸움만 반복됩니다. 이 말에 한혜라는 곧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 잡아. 구실장이 움직였고 모두가 병원으로 이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박경신이 짧게 통화를 했는데요. 그 파일 준비해. 라는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차정원은 그 두 글자 파일에 귀가 쏠렸고요. 의심이 조용히 속을 긁었습니다. 박경신은 고개를 돌려 차정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확실해지면 보여드리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동 중에 노민구의 예약 발송 메일이 전송 완료 알림을 띄웠습니다. 모두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정원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고요. 한혜라는 창밖으로 시선을 빼돌린 채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진세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지금은 숨기지 말자. 믿음과 배신이 같은 문장 안에서 부딪히는 순간이었고요. 진세훈 자신의 목소리도 그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훈 씨, 저는 제 이름으로 버텼습니다. 차정원이 어렵게 꺼낸 말은 고백이자 방어였고요. 그 말 끝에 죄책감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고요했는데요. 고요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시끄러워지더라고요. 진태석이 도착해 한 바퀴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르골, 각인, 이름, 서류, 두 사람의 떨림. 쉬운 결론이 없다는 걸 바로 알아차린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밝혀야겠나? 진태석이 묻자 한혜라는 끊어 말했습니다. 오늘 끝내지 않으면 내일은 더 깊게 무너집니다. 그 말에 진태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러섬이 회피가 아니라 책임 분담이라는 걸 오래 배운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기다림 끝에서 공난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부터 경계가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옛날 일로 오늘을 망치지 말자. 돈만 들어왔으면 다 정리됐을 일이다. 숫자만 믿는 사람처럼 간단히 말했는데요. 간단해서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주하늘의 표정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날 아버지는요? 주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억울함과 배신감이 딱 그 떨림으로 섞였습니다. 공난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라고 했나? 세상이 그렇게 쉬웠나 보네. 방 안의 온도가 또 떨어졌습니다. 주하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끝내요. 도망 못 갑니다. 박경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지우려 했는데요. 결국 못 지웠습니다. 주차장 CCTV입니다. 제 안전을 위해 챙겨두었는데요. 오늘은 누군가의 억울함을 위해 쓰겠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색이 그 말에 변했습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 빨랐습니다. 공난숙이 박경신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구실장이 앞을 막았습니다. 한혜라는 짧게 지시했습니다. 경찰 불러. 말보다 빠른 결정을 사람들은 무서워하는데요. 그런 빠름이 오늘만큼은 필요했습니다. 노민구는 자신이 상황을 조종한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본인이 만든 올가미에 먼저 발을 걸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노민구가 툭 던진 말이 허공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차정원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협박이죠. 법으로 가겠습니다. 노민구의 무릎이 풀리는 표정이 눈으로도 들릴 만큼 선명했는데요. 스스로 강하다고 믿던 사람이 가장 빨리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정원의 얼굴에 미묘한 씁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겼다고 말하면서도 이기고 잃는 게 따로 있다는 걸 이제야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끝났어, 민구야. 차정원의 낮은 목소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이 모든 시간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차분함이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관리라는 걸 진세훈의 한마디가 보여줬습니다. 정원아,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있고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있어. 오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차정원은 눈을 들었습니다. 세훈 씨, 저는 제 이름으로 버텼고요. 제가 지키려 한 건 부끄럽지만 제 자리였습니다. 누군가의 자리를 훔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빈칸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말은 변명이기도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진세훈은 한 걸음 물러섰는데요.
끝을 선언하기 위한 거리가 아니라 다음을 고민하기 위한 거리였습니다. 잠시 후 결과를 알리기 직전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한혜라는 오르골을 다시 손에 올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누구에게 건네는 말인지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요. 차정원은 의자 끝에 걸터앉은 사람처럼 작은 균형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는데요. 다문 입술이 자백보다 더 많은 걸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주먹을 쥐었다 펴면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낸다. 경찰이 들어오고 신고 접수 확인과 함께 USB가 넘겨졌습니다. 노민구는 고개를 떨군 채 체념한 표정으로 이동했고요. 박경신은 떨리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진태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혜라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책임 같이 진다. 그 말이 그날의 가장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의 메시지가 모두의 휴대폰에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고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름은 피처럼 흐른다. 누군가는 그 말을 위협으로 읽었고 누군가는 다짐으로 읽었습니다. 주영채는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고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흐르는 피가 어디로 닿는지 오늘부터 내 발로 확인하겠습니다. 차정원은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고 폰을 뒤집었습니다. 흐를 대로 흘렀다. 이제 멈출 때가 됐다. 한혜라는 오르골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흐름을 거슬러서라도 이 이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그날 밤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주하늘은 창밖 불빛을 세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눈가가 붉어졌다 옅어지길 반복했습니다. 주하늘은 억지로 눈을 감아봤는데도 아버지의 빈자리와 오늘의 선택이 나란히 서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끝냈다라고 속삭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더 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올려둔 휴대폰이 가끔 진동했는데요. 누구에게도 답하지 못하고 화면만 켰다 껐다 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은 조금 잘한 거 맞죠? 혼잣말이 나왔는데요. 말끝이 떨려서인지 목이 금방 메었습니다. 주하늘은 베개 아래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써주었던 짧은 메모였는데요. 기억이 흔들릴 때는 내가 소중히 여긴 것부터 다시 세워라.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더니 오히려 더 흔들렸습니다. 소중히 여긴 게 뭔지 오늘은 더 모르겠는데요.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결국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불을 끄지 못한 채 밤을 새웠습니다. 박경신은 USB를 건네던 손끝의 감각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는데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때의 온도를 확인하듯 반복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뒷면에 날짜와 시간이 흐릿하게 적힌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써 있었는데요. 그 글씨는 과거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보낸 협박이자 부탁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컵에 물을 받아 마셨는데 유리컵이 이가 나간 데를 발견하고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도 이만큼 깨져 있었네. 작은 웃음이 나왔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박경신은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를 적다가 지웠는데요. 수신이는 주하늘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어. 그런데도 좀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보내지 못한 글은 임시 저장만 늘려갔습니다. 결국 그는 현관문 잠금 장치를 2번 확인하고 소파에 몸을 말아 누웠는데요. 눈을 감자마자 주차장 CCTV 속 잿빛 조명이 다시 켜졌고 화면 구석을 가로지르는 그림자가 귓속에서 여전히 발자국을 냈습니다. 이제 내 몫을 끝까지 가져가야지. 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짐했을 때 새벽이 아주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진세훈은 서재에 불을 켰다가 끄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요. 불을 켤 때마다 정리되지 않은 서류 더미가 명확해졌고 불을 끌 때마다 정원의 얼굴만 더 선명해졌습니다. 책장 사이에 끼워둔 작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커피컵을 맞부딪히며 웃던 순간이었는데요. 그때의 웃음은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믿음 같았습니다. 진세훈은 사진을 빼내 손끝으로 테두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정원아, 믿고 싶다는 말이 얼마나 큰 빚인지 너도 알지? 혼잣말이 허공으로 떴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정원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고 짧은 음성 메시지 창을 열더니 또 닫았습니다. 대신 기록장에 두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사랑은 증명보다 관리가 더 어렵다. 내일 할 일 질문을 미루지 말 것. 펜 끝이 멈추자 조용한 분노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더 고요해진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된 듯 했습니다. 진태석은 집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펼쳐둔 채 펜을 잡지도 던지지도 못했습니다. 숫자와 일정표는 그에게 늘 명확한 언어였는데요. 오늘만큼은 그 언어가 고장난 기계처럼 버벅거렸습니다. 그는 시계바늘을 한번 바라보고 오래된 만년필을 뚜껑까지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책임 같이 진다. 하네라에게 건넸던 말이 계속 되돌아왔는데요. 그 말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낯선 약속이었는지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창밖에는 도심의 불빛이 끈질기게 살아있었고 태석은 아주 드물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도장을 찍는 데만 필요한 손과 어깨를 내주는데 필요한 손이 다르다는 걸 오늘에서야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헤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서랍에서 위스키를 따라 한 모금 마시고 의자를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은 어른의 언어로 말하자. 미루지 말고. 공난숙은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감아도 숫자와 계산표만 돌아갔다고 했는데요. 그 숫자들 사이로 오늘 들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공난숙은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리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는데요. 그 숨 사이로 주영채의 울음소리가 아주 작게 섞여 들어왔습니다. 넌 실패작이야. 자신이 던진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가슴께를 찔렀습니다. 그래도 난숙은 쉽게 부서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감정은 사치야. 내일도 계산부터 해야 해. 그러면서도 힘주어 감은 눈꺼풀 아래쪽이 화끈거렸습니다. 철문 사이로 스치는 복도 소음이 사라질 때마다 그 빈틈에 과거의 장면이 끼어들었습니다. 주차장 냄새, 형광등 깜빡임, 누군가의 거친 숨. 난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만 없으면 되는 일이었는데요. 그 말이 입술 사이에서 부서지자 난숙은 조용히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셀수록 마음이 더 산란해졌는데 그 산란함마저 다음 계산의 연료처럼 붙잡는 태도가 여전했습니다. 그 시간 한 해라도 호흡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르골을 꺼내 손에 올려 쥐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오르골의 금속 냄새가 오래된 서랍 냄새와 섞여 올라왔습니다. 수아야. 그녀는 소리내어 불러봤는데요. 이름이 입술에 닿는 순간 어깨가 먼저 떨렸습니다. 한혜라는 소파에 앉아 오르골을 천천히 돌렸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고 멈출 때마다 방 안의 정적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꺼내 두 줄을 적었습니다. 내가 놓친 시간 25년. 내가 되찾을 수 있는 시간 내일부터의 매 하루. 적어 내려간 글씨가 흔들려 보이자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일은 직접 묻자. 정원아, 내가 원하는 엄마의 모습이 뭐였는지. 그 말을 마음속으로 연습하다가 실제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차정원은 불을 끄지 않은 채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꺼풀을 감으면 병원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다시 따라와서요. 차라리 눈을 뜨고 있는 편이 덜 무섭더라고요. 가슴께에는 아직도 타이머가 째깍거리는 듯했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원은 베개 곁에 접어둔 수표를 꺼내 잠깐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낮에 마음속으로 반복했던 경계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함정이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 자란 그림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 올라왔습니다. 믿음으로 건너갈 다리를 누가 먼저 만들까? 정원은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졌고 대답이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듯 한숨이 길어졌습니다. 화면을 켠 휴대폰에는 아직 메시지가 몇 개 더 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보낸 사람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정원은 그 문장을 3번 읽고 4번째부터는 속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그 짧은 물음이 오래 남았습니다. 주영채는 불을 끄고 커튼을 닫았지만 방은 더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가 더 밝아져서 옆집 문 닫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듯 했거든요. 주영채는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천천히 문지르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낮에 탁자 위에 쏟아놓은 서류의 감촉이 여전히 손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짜가 아니야. 이 말은 이제 변명이 아니라 버팀목이 돼야 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한 장 꺼냈습니다. 숲속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이었고 사진 속의 아이는 카메라 쪽으로 손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작은 손의 방향이 마치 지금의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보여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너야. 곧장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주영채는 사진 뒤편에 작은 글자를 적었습니다. 내일 공천나무 아래. 사진 속 나무를 실제로 찾아가 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기억이 맞다면 그 나무 아래 어릴 때 묻어둔 작은 틴 케이스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케이스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선명히 기억나진 않았지만 찾아야 한다는 마음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시간은 새벽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조용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방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한혜라는 결국 오르골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그 옆에 짧은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내일 먼저 사과한다. 주영채는 침대 머리맡에 사진을 세워두고 알람을 공천나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차정원은 서랍 깊숙이 숨긴 수표 위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다시 꺼내지 말 것. 주하늘은 아버지 메모를 다시 접어 베개 밑에 넣으며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흔들리면 소중한 것부터. 박경신은 임시 저장함을 비우고 보낼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통보가 올라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고 각자의 걸음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선 한혜라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문을 밀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들어섰고 결과 봉투가 탁자 위에 올랐습니다. 찢겨져 온 세월과 조각난 마음을 붙일 수 있을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었는데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만은 끝까지 듣자. 그리고 봉투가 열렸습니다. 누구의 얼굴이 먼저 무너졌고 누구의 눈빛이 처음으로 편해졌는지 그건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는데요. 이름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들이 밖을 향해 조용히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복수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배치였고요. 거짓의 파편을 치우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오늘부터는 각자가 자기 이름을 자기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영채는 마지막으로 한혜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차정원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한혜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짧게 속삭였습니다. 좋아. 이제부터는 이름 대신 행동으로 말하자. 그 순간 병원 복도 끝에서 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돌아봤는데요. 낯선 그림자가 봉투를 집어들고 사라졌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DNA 서류가 들어있었는데요. 아무도 확인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밖에서는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발신인 불명. 단 하나의 메시지. 진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에 주영채는 숨을 멈췄고 차정원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혜라는 오르골을 더 꽉 쥐었는데요. 세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오늘의 진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